어머니 소자 도겸이가 왔습니다. 10년 만에 지옥문을 부수고 어머니 앞에 선 아들. 하지만 그의 손등엔 짐승의 낙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모자는 감옥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1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와 함께 다음 장을 넘기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월남야담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남곡의 달, 청월도의 비밀, 일부, 10년의 기한. 백두산 권역, 양강도의 외진 산속, 사람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골짜기, 월남곡 앞에는 천둥처럼 쏟아지는 폭포가 깊은 안개 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거친 산세와 울창한 숲, 그리고 은밀한 기운이 뒤엉켜 인간의 발길조차 망설이게 만드는 폭포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며 떨고 있는 아들. 이제 그만 나오너라. 폭포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한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물줄기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겸. 도겸의 몸에는 피와 시간으로 새긴 흉터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군더더기 없이 다져진 육신은 복수만을 위해 버려진 칼처럼 팽팽히 긴장돼 있었습니다. 도겸은 바위에 놓인 낡은 무명 옷을 걸쳤습니다. 10년입니다. 도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10년의 기한이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내 손등의 낙인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않겠지. 계약도 오늘로 끝이다. 아버지는 도겸의 왼손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초승달 문양은 이제 은은한 흉터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안개는 더 이상 너를 가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곡을 나갈 수도 있고 원한다면 내 목을 벨 수도 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겸은 품 안에서 단검을 뽑아 아버지의 목을 향해 찔러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칼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의 목줄기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살갗에 닿기 직전 도겸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버지의 눈이 도겸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싶다면 먼저 내 어미부터 찾아오너라. 양강도 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으로 변해 있을 테니. 도겸은 이를 악물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생사를 다투다 몸을 다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를 뒤로 한 채 10년 동안 자신을 가두었던 보랏빛 안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안개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도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7살 그날 자신을 튕겨내고 살점을 태웠던 그 안개였습니다. 도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격도 통증도 없었습니다. 보랏빛 안개는 마치 길을 열어주듯 도겸의 몸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곳 밖의 공기는 낯설고 시큼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펼쳐진 세상은 도겸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도겸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윤대감의 저택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만 계세요. 제가 갑니다. 도겸이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요. 하지만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도겸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산 송장처럼 걸어 다녔고 마을 곳곳에는 윤대감의 사병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곡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그자가 정령 사람이더냐? 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명을 붙잡고 윤대감의 저택 소식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도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쉿, 큰일 날 소리 마시오. 최 대감님은 이제 이 고을의 법이자 왕이요. 10년 전 반역자를 몰아낸 공으로 도원수 자리까지 오르셨으니 그분 눈밖에 나면 그날로 목숨줄이 끊기는 게야. 그 저택에 10년 전 잡혀온 여인이 있소? 정경 부인 서씨라고. 내 어머니요. 노인은 도겸의 말을 듣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씨 부인? 아, 그 가련한 여인. 10년 전 그 저택 뒷마당에 있는 얼음 창고에 갇혔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여인을 본 사람이 없소. 아마 벌써. 노인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벌써 죽었을 것이라는 말. 하지만 도겸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윤대감의 저택 담장을 넘었습니다. 10년간 짐승처럼 익힌 몸놀림은 사병들의 눈을 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월랑곡의 안개 그 자체와 같았습니다. 저택 깊숙한 곳, 노인이 말한 얼음 창고로 향하던 도겸은 우연히 본체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윤대감과 누군가가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하, 역시 흑술사님 덕분입니다. 10년 전 그 계집을 잡아둔 덕에 이사명의 재산을 다 가로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윤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은 사리로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도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원수 어른, 그 계집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서요? 이사명이 숨겨둔 보물의 위치를 끝까지 버티다니 참으로 독한 년입니다. 걱정 마시오. 오늘 밤이면 다 해결될 걸세. 그 계집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짜 소식을 흘려두었으니 곧 제 발로 그 위치를 실토하겠지. 도겸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죽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그 모진 고문을 견뎌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겸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윤대감의 목을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낮고 익숙한 목소리. 10년 전 화살을 맞고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던 그 충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엔 마부 차림을 한 노인이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 아저씨?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충복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도겸의 입을 급히 막으며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정녕 살아계셨어.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저 방 안에 있는 흑술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부인마저 위험해집니다. 김서방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10년간 윤대감의 밑에서 마부 노릇을 하며 기회를 엿보아온 세월이 그 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짐승이 되어 돌아왔고 충복은 노예가 되어 스스로를 굽히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여인을 구하겠다는 일념, 그 지독한 충심이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한 것입니다. 아저씨,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저 아래 얼음 창고 밑에 비밀 지하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곳은 흑술사가 쳐놓은 결계 때문에 곡 밖의 사람들은 들어가는 순간 혼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도겸은 김서방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10년 전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월랑곡의 안개가 내 몸에 흐르고 있으니 그깟 결계는 나를 막지 못합니다. 도겸은 김서방의 안내를 받아 얼음 창고의 비밀문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도겸의 심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있는 가냘픈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소복은 핏물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10년 전 그 고왔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린 여인. 그녀는 힘겹게 숨을 내쉬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우리 아들, 살아만 있어다오. 애미는 괜찮다. 도겸은 창살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도겸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여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하던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감옥 밖에서는 이미 윤대감의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검은 안개를 두른 흑술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베어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빛 한 자락 들지 않는 이 습한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오직 아들의 이름석 자를 부둥켜 안고 버텨왔습니다. 도겸은 쇠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마른 손을 맞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마디가 도겸의 손등에 닿는 순간 도겸은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소자 도겸입니다. 정말 도겸이입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 파르르 떨렸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더러워진 소복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환영일까 두려운 듯 도겸의 손을 부서지라 움켜쥐었습니다. 도겸아, 정녕 내 아들 도겸이더냐?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도겸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겸은 입술을 깨물며 쇠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안히 계십니다. 일단 이곳을 나가야 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업고 갈 것입니다. 도겸은 월랑곡에서 익힌 짐승의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부술 수 없는 두꺼운 쇠창살이 도겸의 소나기에서 비명을 지르며 휘어졌습니다. 콰드득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창살이 뽑혀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월랑곡의 안개가 거치니
쥐새끼 한 마리가 기어 들어오는구나. 검은 안개를 두른 산에 윤대감의 신복이자 저주받은 흑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뒤로는 윤대감의 정예 사병들이 창과 칼을 번뜩이며 도겸과 서씨 부인을 포위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김서방이 마부용 채찍을 고쳐 잡으며 도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10년간 마부 노릇을 하며 굽혔던 허리를 펴자 과거 대감댁에 충직한 호위 무사였던 그의 기백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흑술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김서방, 10년간 죽은 듯이 지내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지만 잊었느냐? 이곳은 내 결계가 흐르는 지옥이다. 흑술사의 손끝에서 검은 실 가닥 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연기가 김서방의 몸을 휘감자 김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쓰러뜨렸던 포박령의 저주가 다시 그의 몸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저씨, 도겸이 소리쳤습니다. 흑술사는 차가운 안광을 번뜩이며 도겸을 응시했습니다. 내 놈의 몸에선 그 구미호의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도겸은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아버지가 준 낡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도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랑곡의 안개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손등에 붉은 낙인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짐승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도겸의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쫓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죽여라. 흑술사의 명령에 사병들이 창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도겸의 몸은 허공에서 기괴하게 뒤틀리며 창날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챙, 단검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사병들의 비명이 지하 감옥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겸의 움직임은 검술이라기보다 포식자의 사냥에 가까웠습니다. 이 괴물 같은 놈이. 당황한 흑술사가 소매 안에서 부적을 꺼내 들려던 찰나였습니다. 도겸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단검이 흑술사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악! 흑술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검은 안개가 흩어지자 김서방을 옥죄던 저주도 잠시 풀렸습니다. 도련님, 지금입니다. 부인마저 위험해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김서방이 고통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도겸은 어머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10년을 굶주리고 고통받은 어머니의 몸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도겸은 그 가벼운 무게에 다시 한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절대로 손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도겸은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지상으로 연결된 문에 다다랐을 때 도겸은 거대한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저택의 뒷마당에는 수백 명의 사병들이 횃불로 밤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삶을 짓밟은 원수 윤대감이었습니다. 이사명의 아들놈이 정녕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용하구나.
하지만 내 놈이 그 천한 여편네를 데리고 이 저택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윤대감이 손을 흔들자 궁수들이 화살을 장전했습니다.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도겸은 어머니를 품에 꼭 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퇴로는 없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부인을 데리고 뒷산으로 뛰십시오. 김서방이 피 묻은 몸으로 사병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처연하고도 거대한 울음소리.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이자 산 전체를 뒤흔드는 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택의 담장 너머로 거대한 9개의 꼬리가 달빛을 가리며 솟아올랐습니다. 월랑곡의 괴물 구미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간들아. 괴물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쏟아졌습니다. 9꼬리가 휘둘러질 때마다 저택의 기와가 박살나고 사병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갔습니다. 윤대감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괴물이다. 저 괴물을 쏴라. 화살비가 쏟아졌지만 여우의 주위에는 보랏빛 안개가 장벽처럼 쳐져 화살들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괴물은 도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금빛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도겸아, 내 어미를 데리고 가라. 도겸은 복잡한 심경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김서방 역시 도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여우가 만들어낸 보랏빛 길을 따라 도겸은 원수의 저택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도겸의 어깨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택을 뒤덮은 불길 너머로 도겸은 자신을 노려보는 흑술사의 도끼 어린 눈빛을 느꼈습니다. 윤대감의 저택을 휘감은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던 사병들의 비명과 흑술사의 도끼 서린 외침은 멀어지는 발소리에 섞여 서서히 안개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도겸은 어머니를 품에 안은 채 김서방과 함께 깊은 숲속 숨겨진 암자로 몸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비워두었던 이사명 가문의 마지막 은신처였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방 안 희미한 등잔불 하나가 세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 드렸습니다. 10년간 빛을 보지 못한 어머니의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그 곱던 손은 모진 고무니 흔적으로 뒤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손등에 새겨진 붉은 낙인. 그녀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이면서도 그가 짐승의 길을 걸어왔음을 직감하고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도겸아, 내 강아지. 이 어미 때문에 내가 어찌 이런 몸이 되었느냐. 내 아버지가 보셨다면 통곡을 하셨을 게야.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소자는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도겸은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상처를 닦던 김서방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는 도련님께 말씀하셔야 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 대감마님께서 왜 월랑곡으로 향하셨는지, 그리고 윤대감이 왜 그토록 부인을 살려두고 고문했는지 말입니다. 도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10년 전에 그날 밤, 빗속을 헤매며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그 처절했던 기억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도겸의 머릿속에 핏빛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어머니를 되찾은 도겸. 하지만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10년 전 빗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김서방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다음 편 붉은 달의 계약에서 10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오늘도 월랑의 달빛 아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 기묘한 기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2부의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